안녕하세요. 액션 가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VR 360도 VR 영상에서 로고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어부터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로고를 넣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제작되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로고만 간단하게 합성할 때는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로고를 합성하면은 렌더링 걸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마스터링 하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희가 편집 쪽에서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360도 VR 영상 자체가 흔히 말하는 포맷이 이큐어 렉탱귤러 또는 랜농, 스피어리컬이라는 이런 2D지만 2D가 아닌 스피어 형태인 이런 포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D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쪽에 그 로고를 넣을 수가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아니면 다른 뭐 특정 플러그인을 통해서도 지원을 가능하긴 하지만 최근에 편집 프로그램은 360도 VR에 대한 그 지원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프리미어 기준으로 해서 일단 360도 VR 영상을 프리뷰하고 로고를 넣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되게 원리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어디서든지 다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프리미어를 실행을 하시면은 요 뷰가 없어요. 요게 뭐냐면 토글 뷰 VR 비디오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VR에 HMD 쓰고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얘가 요렇게 정면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볼 수 있고요. 플레이하면서도 당연히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여기 볼 수 있는데 뭐 영상 자체가 이렇게 하늘 쪽에서는 좀 움직이는 게 없나? 네,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플레이가 돼서 움직이는 영상은 아니어서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리셋 되고요. 요 버튼이 없는데 요 버튼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냐면은 버튼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에디터를 딱 누르시면요. 여기에 VR 토글 버튼이 있어요. 토글이란 뜻은 버튼 한번 눌렀다가 누르고 다시 누르고 할 때마다 그 기능이 온, 오프가 되는 스위치 같은 걸 토글이라 그래요. 그래서 리셋 레이어 누르면 이게 최초의 레이어 상태인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 갖다 놓으면은 VR 비디오 토글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는요, 프리미어에서 시퀀스 탭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아니네요. 여기 맞네요. 자, 시퀀스 세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VR 비디오에 대한 레이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션. 저희가 VR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포맷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EQ 렉탱귤러 포맷을 사용하는데, EQ 렉탱귤러 포맷 자체가 바로 360도 VR 영상 이 포맷을 EQ 렉탱귤러라 그래요. 그래서 EQ 렉탱귤러 포맷 사용하고, 여기가 좀 이렇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스테레오스코픽, 그러니까 입체 영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하고 오버 언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형식에 맞춰가지고 해주셔야지만 VR 비디오가 사이드 바 절반이나 위아래가 절반이거나 가로가 절반이어서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 형태라면은 어떤 형태를 가져갈 건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대부분 형태에서는 가로가 360도, 세로가 180도, 아래로 위로 90도, 아래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실제 VR 비디오에 대한 셋업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바 움직이셔도 되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레프트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도 되고 이런 슬라이드 바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메뉴를 각도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 누르면은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 뭐가 있냐면 VR 비디오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 컨트롤 누르시면은 말 그대로 컨트롤이 사라져요. 컨트롤이 사라지고 다시 VR 비디오에서 세팅 가시면요. 가로로 90도, 세로로 60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제가 갤럭시 기어 VR 같은 HMD를 사용한다. 그럴 경우라면은 HMD 같은 경우 기어 VR에 이렇게 여기 FOV 각도를 여기에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00, 정확하게 몇 도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과거에는 96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100, 한 2도, 103도 정도로 올라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뷰 같은 경우는 96,
96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얘가 기어 VR HMD 썼을 때 레프트 뷰하고 라이트 뷰가 이거 그대로 복제돼서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FOB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VR을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VR 로고를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에 넣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은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왜 일반 그게 어려웠는지. 자, 여기 로고가 하나 있고요. 로고를 이렇게 레이어 위에 이제 한번 올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프론트 뷰가 들어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갈 거예요. 프론트 뷰가. 이렇게,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얘를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단으로 이렇게 내린다면 얘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단으로 이렇게 내린다면은 바로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삼각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삼각대 같은 경우로 보면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삼각대가 좀 요렇게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왜곡이 EQ 렉탱귤러의 그 청고하고 천저, 그러니까 가장 위쪽하고 가장 아래쪽의 스피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 EQ 렉탱귤러의 왜곡 규격을 얘가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으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면은 다시 한번 리셋 한번 해볼게요. 자, 효과 이펙트에 간 다음에 제가 한번 VR을 한번 쳐볼게요. VR 치면은 여기 고프로 VR에 보면 고프로 호라이즌, 고프로 리프레임 이렇게 이런 필터들이 있고 VR 프로젝션의 필터가 있는데 고프로 VR 같은 경우 고프로 VR 필터 같은 경우는요 오토파노 비디오하고 그리고 오토파노 비디오 그리고 또는 뭐 거기 오토파노 그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곳에 설치했을 때 그때 같이 설치를 할 건지 묻게 되는 거고 그때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토파노에서 나오는 고프로 VR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설치가 되면은 프리퍼런스에 가시면요 여기에 보면 프리뷰 창이 있을 거예요. 캡처, 디바이스 컨트롤, 그리고 플레이백 여기 같은 경우는 고프로 VR 플레이어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자동으로 이렇게 셋업이 활성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제가 토글 비디오를 보지 않더라도 이 뷰 자체가 메모리가 같이 공유돼 가지고 여기서 고프로 VR 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도록 셋업이 돼요. 여기 바로 이렇게 셋업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프리퍼런스에 가서 제가 아이고 이건 고프로 VR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VR 토글에서 많이 보게 되니까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플러그인 필터도 생기는데 순정 그 프리미어 프로 2017 같은 경우는 VR 프로젝션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걸 VR 뭐라고 적혀져 있던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해석을 좀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요 필터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전체 사이즈로 확대된 상태에서 이 필터가 먹게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틸트를 마이너스 90으로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쉬게 됩니다. 얘가. 그리고 요런 식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요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 효과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네스트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개념에서는 프리 컴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누르고 네스트 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얘를 만약에 가장 정중하게 놓고 싶으면은 VR 모드로 보면 얘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VR 프로젝션 해가지고 VR 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펜 약간 이렇게 주시고요. 펜 가운데 들어가게 그리고 틸트 만약 가운데 놓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틸트 주면 되겠죠? 자, 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약간 위쪽에 있는 곳이어서 자, 수평이 원래 만든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는 정도만 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줬고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자, VR 프로젝션 필터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일반적인 모션이 정확하지 않냐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주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맞물려야 되는데 VR로 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떠 보이니까 저희가 이걸 효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리셋.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기본 셋업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에 얘가 들어가면은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스트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네스트. 네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네스트가 있고 이게 한글 버전에서 중첩인가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스트가 있고 실제 여기 시퀀스 메뉴에서 그래픽 시퀀스 클립 중첩 시퀀스 여기서 네스트는 어디 있으려나요? 제가 이거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아서 자 그래서 일단 그냥 네스트 걸어줄게요. 자 네스트 한 다음에 프리컴보 묶을 때 그 네스트 이 시퀀스 이름을 뭐로 할 거냐 그렇게 묻는 거고요. 네스트 시퀀스 그냥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VR 로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로고 오케이 누르면은 자 네스트가 하나 나오고요. 이 네스트 상태는 전체 저기 사이즈에서 얘가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VR 프로젝션이 이렇게 들어갈 수 효과가 동작할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틸트를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원하는 바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VR 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비포 애프터 형식으로 삼각대가 잘 가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스트 상태고 이 네스트 상태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 이미지가 만약에 얘가 사이즈가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실제 VR에서도 얘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얘가 작아지게 되면은 실제 VR에서도 얘가 이 친구가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자, 작아지게 되는 거고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자, 여기 보면 오퍼시티에 보면은 여기에 이클립스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 프리미어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마스킹 기능이 있어서 자, 원형 마스킹하고 뭐 한 25% 정도로 볼까요? 아이고 좀 더 100%? 100% 정도로 보고 그래서 여기 네모가 사이즈고요. 여기 얘가 패더예요. 그래서 사이즈 키우고 동그라미로 만들게요. 패턴 없애고 사이즈 가운데 위치 자 이렇게 잡아줘서 제가 만약에 원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좀 뭐 디테일 있게 그려서 뭐 가져오면 좋긴 하겠으나 자, 프리미어에서도 적당선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서 이런 로고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로고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PT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는데 이 정확하게 이렇게 90도 방향에서 넣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일자 형태로 보이게 돼요. 구가, 스피어가.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약간 여기 남죠? 그럼 사이즈 약간 키워주면 될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스케일 120 정도 사이즈 키워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약간 이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VR 뷰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큐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약간 슬쩍슬쩍 돌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굳이 뭐 한번 해보자면은 키프레임 한번 넣어주고 엔드 나서 한 바퀴만 돌려볼까요? 360 하면은 키프레임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실제 EQ 렉탱굴러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옆으로 이렇게 흐를 거고 VR 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로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프리미어에서 넣는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굉장히 렌더 타임이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든 그 애프터 이펙트 같은 곳에서 만든 모션 그래픽 로고 같은 것도 그 로고만 알파 채널에 있는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마스터링과 프리뷰 확인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이게 프리미어에서 로고를 넣는 방법이고요. 이 로고를 넣는 방법이 바로 공통적으로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돼요.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리론적으로 좀 더 원리론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누크로 넘어가서 스피어리컬 트랜스폼하고 카라의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을 좀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쿠로 똑같은 소스를 가져와 봤고요. 이번에는 누쿠에서 동일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라VR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쿠는 무엇이 있냐면 스피어리카 트랜스폼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어리카 트랜스폼을 통해서 기본적인 VR 작업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풋이 EQ 렉탱귤러였죠. 그리고 EQ 렉탱귤러가 렌농이고요. 그리고 아웃풋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밀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큐브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데 랜덤에 저희가 만약에 큐브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특정 각도에 이렇게 큐브 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큐브 맵 같은 경우는 여기에 1K, 1K로 형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케일 1K 이런 식으로 정면 뷰고 자 정면 뷰로 형성할 수 있고 아니면은 랜덤 맵으로 한 다음에 랜덤 맵으로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해상도대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센터 뷰를 무엇으로 할지 RX 자 RX 그리고 RY 그러니까 여기가 RY가 야가 되겠죠? 야 피치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노드가 있는데 여기 노드가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고요. 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카라에는 뭐가 있냐면 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일단 이 두 개의 노드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모드의 메뉴고 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폼에 있는 메뉴인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GPU를 지원하느냐, GPU를 지원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라의 모든 노드는 GPU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오픈CL 기반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실제로 그 저희가 버추얼 리얼리티 작업을 초창기에 카라가 없을 때 했을 때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가 들어가면은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카라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사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좀 약간 원론적으로 여기가 얘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에 피치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카라스피어리컬 트랜스폼 같은 노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랜농이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그 합성 작업한테 많이 쓸 수 있는 인풋 아웃풋을 수합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을 인버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성 작업했을 때 그 노드를 바로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만들 수 있는 노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XYZ가 있는데 이 X가 바로 X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X축 그래서 야 50 하면은 X축으로 50도 회전돼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야 피치롤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노드가 뭐가 되냐면은 이 노드가 바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거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삼각대를 지우는 것에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풋이 랜덤이고 아웃풋을 저희가 뭐 PCI, 렉트리니어, 큐브맵 설정할 수 있는데 렉트리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스페리컬 트랜스폼은 렉트리니어 상태가 큐브예요. 근데 여기서는 큐브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큐브 맵이 뭐냐면 이게 바로 큐빅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큐빅 형태. 그리고 큐빅 형태고 이때 자 여기 보면은 스케일러 포맷이 정해지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쉽게 해서 3840에 1920이었어요. 그러면 3840을 가로고 그리고 1920이죠. 1920이 3등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여서 1920 절반이 960이죠. 그래서 960에 곱하기 3이 2880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누구 같은 경우는 아무 노드는 하나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1920 나누기 2가 실제 얘의 위아래가 이렇게 90도 90도 방향 나눠져 있는 거죠.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를 통해서 이쪽 위쪽 이쪽 위쪽이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2880 사이즈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큐빅 맵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최대 해상도로 이렇게 2D 평면적으로 펴놓은 거예요. 이걸 큐브 맵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는 큐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뷰 모드 이렇게 뷰 모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포지션 X, 네거티브 X, 포지티브 X, 네거티브 X, 포지티브 Y, 네거티브 Y 자 그리고 포지티브 Z,
네거티브 Z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모드가 변경도 되고요. 변경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페이스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일단 이미지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저희가 과거에 한번 이거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스테이트 오브 VR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가장 처음에 일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스테이트 오브 VR 사이트에 가시면요. 네 번째 정도가 포스트 프로덕션이에요. 포스트 프로덕션.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 가시면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가장 하단에 참조되고 있는 이렇게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렌더링 360 CG 파노라마라는 이렇게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큐빅 맵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저희가 버추얼 리얼리티 환경이라면은 자 저희가 요거를 360도 환경인데 여기 보면 큐빅으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큐빅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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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나열을 하게 된 거고 저희 누쿠 같은 경우도요. 얘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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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패킹에 따라서 6 곱하기 1 한 게 바로 요 뷰가 바로 어떤 뷰냐면 요 뷰가 바로 요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게 요 뷰인데 이게 바로 UV 맵인 거죠. 큐브 맵의 UV 형태여가지고 얘가 바로 2D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일자여도 EQ 렉탱귤러 상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왜곡이 된 상태로 보이는 거가 되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 전체 스피어 중에서 HMD로 봤을 때 요만큼을 프로젝션에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미러볼이나 PCI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큐빅 맵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프론트, 백,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3D Max에서 렌더링 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으면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3840, 1920 같은 경우도 있고 뭐 4K 사이즈, 4096 사이즈가 있는데 뭐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나의 사각형 여기 보면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로로 4개, 360도. 그러니까 한 방향 같은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840 나누기 4가 한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3840 나누기 4 하면 한쪽 방향이 960이에요. 960이 3개, 960이 4개, 963개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왜냐면 왜 960이냐면 960, 960이 원 스퀘어고 그게 바로 하나의 스퀘어를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컨스텐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해상도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해상도 리포맷 한 다음에 풋박스 960 960으로 만들면은 960 곱하기 960짜리 자 해상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포맷 자 이렇게 960짜리 하나 해상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컬러를 조정해 줄 수 있겠죠. 자 누쿠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래픽카드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다시 재시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960짜리, 960 곱하기 960짜리 지금 매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죠. 컨스텐트 로 해서 960, 960 사이즈를 만들었고 바운드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포맷 했을 때 리사이즈 타입이 위드여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가 되고요. 얘를 위드가 아니라 디스토트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빨간색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하얀색 만들고 레드 채널만 그리면 빨간색이 되겠죠? 자, 뭐지?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왜 이렇게 되나? 전체 사이즈. 자, 트랜스폼. 트랜스폼 자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 놔두는 프론트하고 백 같은 경우가 제일 뒤에 보이는 백 같은 경우를 한번 레드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론트 하는 방법은 여기가 제일 프론트잖아요. 그래서 한 칸 가로로 한 칸 하면은 x가 960
세로를 한 칸 옮기는 것도 y도 960 플러스 방향. 여기서 여기가 00고요. 여기가 3840에 2880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에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론트고 믹스를 포인트 5 정도 좁으면은 이렇게 포인트 5 정도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얘가 하나 있으면은 Shift T 눌러서 브런치로 빼주고요. 빼주고 제가 똑같이 뭐지 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또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백 같은 경우가 여기가 제일 뒤에 있는 백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960 곱하기 3 그리고 960 자,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인데 자, 이때 저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랜농이 큐브 맵으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의 인버트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바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라의 스피어리컬 트랜스폼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바로 프론트가 되고 여기가 절반이 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RGB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뭐 약간 이렇게 텍스트 적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리포맷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저희가 프론트다. 프론트 그리고 센터 0 0 960 960이니까 960이고 얘가 센터 오게 되면 센터에 들어오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센터에 얘가 들어가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컨트롤 키 네. 프론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똑같은 레드색이라도 자, 여기가 백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자, 이렇게 탑, 버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설정을 하시면은 저희가 흔히 인터넷에서 버추얼 리얼리티 영상을 이렇게 구분할 때 큐빅 맵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로고를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서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고 파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탕화면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져 있어서요. 자, 로고 파일이 어디 있나? 요건가요? 네. 자, 이 로고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얘를 좀 가다듬어 볼까요? 자, 로토. 얘 같은 경우는 Shift 키 눌러서 로토 그리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클립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V 누를 때마다 쉐입 형태가 변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이고 자 이립스 자 아까 이클립스라고 했는데 이립스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요. V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은 그 마우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그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V 누르고 동시에 두 개 다 누른 다음에 가운데에서부터 그리면은 가운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원을 깔끔하게 그려주실 수 있고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형태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프리멀티플라이드 알파 오케이 자 프리멀티플라이드 하면 되고 요 색깔 변경하고 싶으면은 미리 자 휴 시프트 해서 자 시프트 로테이트 돌리면은 색깔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좀 더 검은색으로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레이드 노트 사용하면 되겠죠? 그레이드 한 다음에 블랙 포인트 컨트롤 하면은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고 컨트롤 아이고 이거 그리고 그때 자 조금 더 얘네들을 조절해서도 움직여 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강도를 여기만 강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프에서 얘를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개념 설명해 드린 거고, 파일이 있으니까 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로 제가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로고를 삽입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하단에 로고를 삽입할 때는요, 프로젝션 모드를 렉트리니어로 하시는 거예요. 렉트리니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렉트리니어라 그러냐면은 큐빅 맵에서 6등분한 것 중에 한 면을 렉트리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포맷이 스케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뭐 포맷이 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포맷 클 필요는 없는데, 자, y는 마이너스 90이면 그라운드겠죠. 마이너스 90 그라운드고, 그리고 해상도가 1K 곱하기 1K 뭐 960 곱하기 960을 하면 되는데, 이때 위드가 1이어서 얘가 설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드를 0.25 하면은 960이 나올 거예요. 그럼 960에 640 사이즈인데, 자 보자. to scale, to width, 그리고 to format,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비율에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to format, 자, 투펌에 그랬을 때 1K 뭐 이렇게 4K로 이게 3800에서 2160이어서 그런데, 만약에 얘가 960 곱하기 960으로 그 4K 상태였으면은 지금 1024 곱하기 1024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해상도를 만든 다음에 말 그대로 머지 알파 채널이 있으니까, 자, A 오버 B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위치를 가운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를 넣었죠. 위치를 넣었고,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얘가 뭘 하면 되냐면 인버트 하시면 돼요. 인버트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얘가 인버트가 되기 때문에 로고를 합성한 걸 인버트 하시면 되겠죠. 로고를 합성한 걸 인버트하고, 이때 루트 포맷이 요래서 지금 문제인데 3840에 1920으로 루트 포맷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원본하고 그대로 얘를 알파 채널, 보면 알파 채널이 이렇게만 되어져 있죠. 여기 로고만 되어져 있어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는 지금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플러스가 돼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때, 자, 여기서 로고를 합성한 게 이렇게 나오죠? 알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알파 채널에 있는 로고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때 한번 프리 멀티플라이드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약간 오버하고 뭐 다른 오퍼레이션 써도 되는데, 간단하게 프리 멀티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프리 멀티를 해주셔도 돼요. 프리 멀티를 해주셔도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로고가 합성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형태가 되어져 있다는 거는 완벽하게 가운데는 아니란 뜻이에요. 완벽 가운데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스페어리컬 트랜스폼을 통해서 90도로 보면은 얘가 아이고 자, 렉트리니어 보면은, 여기서 얘가 완벽하게 가운데 없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보려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HMD 뷰 같은 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프리셋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뭐 렉트리너도 보셔도 되는데, 이게 포맷이 좀 보기가 좀 어려워서, 자, 포맷으로 한 다음에 뭐 4분의 1 정도 해도 960 곱하기 960 정도로 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new 얘 같은 경우는 960 뭐 이거 프로젝트 여기서만 쓸 거니까, 자, 이런 상태만 하는데 여기가 정 가운데에 만약 이미지였으면 아까 전처럼 일자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트랜스폼 했을 때 요 트랜스폼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얘가 움직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같은 경우, 자, 합성하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 요게 프리셋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론적인 방법인데, 이게 프리셋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카라 플러그인에 보면은 툴셋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컴프라는 게 있죠. 트랙 노트 페인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세요. 컴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가 하나 나와요. 컴프 노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때 여기 매트에 특정한 합성된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만 하게 되면은 바로 아까 전에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한번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스페리컬 트랜스폼 그러면은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하단으로 되어져 있고 얘가 지금 뭐 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지금 상태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렉트리어 하단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매트 합성 얘가 사이즈가 틀려서 그렇군요. 사이즈가 틀려서 자 트랜스폼 사이즈를 여기 정확히 맞췄다고 치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을 보면서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키우고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매트 합성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작업이 저희가 그 해상도가 스페리컬 트랜스폼의 해상도가 틀려가지고 트랜스폼 위치값이 좀 틀린 건데 이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리셋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마스터링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컬러 코렉 사용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감마 살짝 줄여주고 그리고 세츄레이션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하늘 같은 경우만 필요하면은 슈코렉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색이 요 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통에 자 레드를 줄여주게 되면은 저 계통의 레드를 줄여주게 되면 사이언이 올라가게 돼서 약간 만화 같은 하늘이 만들어져요. 살짝만 내리고 블루 살짝만 올려줄게요. 자, 올려주게 되고 그쪽 부분만 세츄레이션 좀 더 올려줘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슈코렉트 같은 경우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좀 더 파란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뭐 글로 같은 거 약간 넣어줄 수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샤프니스 살짝 넣어줄게요. 자 블루하고 샤프 넣을 때도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보면 프리셋이 있는데 자 스페리컬 블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존재를 하게 되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FX 시간에 FX 같은 필터를 넣어줄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여기 이미지는 2D적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블루 샤프니스하고 넣을 때는 얘네들을 큐빅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샤프를 하나 넣어주려면은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를 한번 사용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뭐 큐브 맵으로 만든 상태에서 저희가 샤픈 필터를 하나 넣어주게 되고요. 샤프 넣어줬을 때 활동을 한번 볼게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너무 강하긴 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샤프 필터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 얘를 인버트 시켜주셔야 돼요. 인버트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 스페리컬 트랜스폼 형태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자 샤프 필터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서 마스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샤프 필터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저희가 샤프니스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만약에 로고가 필요 없으면 로고 같은 경우는 자 마스킹 해가지고 안 넣어주셔도 되겠죠. 로고를 그 다음에 합성해도 되는 거죠. 노드 베이스가 좀 좋은 점이 이런 게 좀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로고는 독립적으로 어쨌거나 샤프니 안 들어가고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슈커렉트로 들어가지 않아서 좀 더 로고는 로고답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정리를 하자면은 로고를 넣는 것에 대해서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넣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더 원론적으로 이렇게 큐빅맵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봤고, 누쿠에서 넣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스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하고 카라 스피어리컬 트랜스폼 노드가 왜 존재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툴셋 중에서 컴프라는 게 있는데, 그 툴셋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로고를 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